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10월 3주차 대일기 테스트 해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카페에 열심히 인증해주고 계신데요. 인증 나중에 누적해서 저희가 푸짐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열심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월요일 데일리 테스트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였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성육부제를 운영했다라는 말은 틀렸네요. 왜냐면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운영합니다. 당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삼성육부제를 수용했네요. 틀렸습니다. 참고로 이성육부제는 어느 나라에 해당하냐면 고려에 해당하죠. 고려는 당나라의 제도를 조금 본받아서 그리고 송나라의 제도와 그 다음에 고려만의 독자성 이런 측면을 봤었죠?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정당성인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맞고요. 통일신라의 울산왕은 국제무역왕이다. 이슬람 상인들도 왕래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신라가 여기에 있는 당항성을 얻으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신라, 진흥왕 때였다가 나중에 통일을 한 다음에는 저것이 너무 멀다. 우리 여기에 수도 근처에 울산항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여러 나라 상인들과 교역하자. 이렇게 된 거죠. 4번. 발해의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그리고 동경으로 옮겼다. 네, 수도 이동하면 우리 문왕을 조금 기억합시다. 중요합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버풍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됐다. 틀렸죠. 우리 버풍왕이 아니라 화랑도는 진흥왕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X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여러분 정전이라는 걸 지급한 거는 실제로 땅을 줬다라기보다는 소유권을 그냥 인정해줬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하시죠? 성덕왕은 앞에는 신문왕이 나오고요. 뒤에는 경덕왕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같이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라 중대의 내용입니다. 발해는 유학교육기관인 어디? 주자감을 두고 그곳에서 인재를 양성했다. 참고로 교육기관은 여러분 국가의 교육기관을 다 유학교육기관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고소태, 신신국, 주자감, 국자감, 그리고 뭐 성균관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고구려 소수리망 태학, 신라신문왕 국학, 주자감은 발해, 그리고 국자감은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로 기순했는데 너무 슬퍼서 발해가 멸망해서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감자주를 마시고 하다가 고려에 내려와서 감자국으로 해장한다.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해 선왕 우리 전성기의 왕이네요. 국력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우리는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주던 녹봉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말 그대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 왕은 우리 경덕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그렇죠? 순서대로 따지면 관료전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급을 폐지했었죠. 그러다가 경덕왕 때에 가서는 다시 노급이 부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라는 무슨 제도를 통해 개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다. 정치적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집의 크기라든지 등등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까지도 다 제한하던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골품제가 있었고요. 골품제는 귀족의 신분제도입니다. 아시겠죠? 11번. 이문서는 일본 도다에서 수수인에서 발견되었다. 촐랑마다 호의 등급과 변동상황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열심히 거두려고. 했을까요? 조세징수 위하여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통일신라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하지만 요즘 교과서에서는 다 이름이 바뀌어서 촐랑문서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촐랑문서가 있다는 건 통일신라에서 세금을 걷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무예라는 사람이 대장 장문유를 보냈다. 누구겠습니까? 그쵸?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 제가 등주하면 같은 말로 덩저우. 이곳이 어디 있냐면 산둥반도에 있다. 그래서
한성관도를 공격했다 해도 맞고 등주, 덩저우를 공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나라가 너무 당황하여 대문이에게 반격하게 하였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치게 했답니다. 지금 당나라를 공격했던 요 애들이 어느 나라 애들이냐면 지금 발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이 신라를 통해서 다시 발해를 공격해라 이 말입니다. 자, 장문유를 보내서 당나라를 공격했던 때는 발해의 무왕 때였죠. 13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둑은 유형에 처하면 훔친 물건의 2배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백제 법률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했다. 부여씨라고 하면 우리가 백제라고 봤고요. 고씨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쪽에 있고 대조영의 발해가 북쪽에 있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득공이라는 사람이고요. 조선시대 학자였죠. 이 사람이 쓴 이 책은 발해고라는 역사책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넘어오셔서 15번 볼까요? 관련 국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데 이 탑은 여러분 분황사 안에 있는 오전석탑이 됩니다. 이 나라는 바로 신라인데요. 신라 상대의 선덕여왕 시기에 세웠던 탑이 되겠습니다. 분황사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앞에 있는 탑이고요. 이 탑은 보시면 석탑, 돌로 만든 탑인데요. 말 그대로 전탑을 모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탑의 종류는 목탑, 그 다음에 석탑, 그리고 전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목탑은 너무 불에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석탑 을 만들게 되었고 사실 전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건데 우리나라는 전탑을 만드는 양식이 없어서 뭐 방법을 몰라서 우리나라는 돌을 이제 깎아서 벽돌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돌을 깎아서 벽돌처럼 해서 이렇게 벽돌집처럼 이렇게 빤빤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옆에는 이불병자상 나와 있네요. 제가 이불병자상은 뭐 수업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불상은 어느 걸 닮았냐면, 우리 고구려의 불상 중에서 이렇게 불이 서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가, 칠령명, 금동열의 입상 이렇게 봤는데 이 고구려의 불상을 닮아서 발에도 이렇게 후광이 2개가 있었습니다. 요게 발해의 이불병자상입니다.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17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어디 그려져 있습니까? 그쵸. 우리 동전에 보시면 이렇게 10원하고 뒷면에 우리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통일신라 좋습니다. 바로 옆엔 석가탑이 있을 거고요. 18번. 다음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나라 수군의 거점인 등주성에 난리가 났답니다. 왜냐면 장문유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서 봤었던 요 문제랑 똑같은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실원 문제랑 같은 문제죠. 보시면 장문유가 이끄는 발해 군대가 등주성을 기습하니까 지금 당나라가 신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지만 추위와 폭설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12번 문제에서 가가 발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시기의 왕은 발해의 무왕 시기에 해당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정상시켰다. 한성이라는 나라는 수도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냐면 백제의 수도였죠. 백제의 백제의 수도가 무너지고 왕이 전사했던 것은 고구려 5세기의 장수왕이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2번, 오경 15부 62주에 지방인종 조직을 확립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발해는 맞지만 발해의 무왕이 아니라 엄청 잘 나가던 전성기의 선왕 시기가 됩니다. 틀렸고요.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한 게 바로 우리 무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네.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했다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라고 신라의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일 핵심이 되는 문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원종과 애노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때의 왕이 누구냐면 신라의 하대. 우리 봉기가 엄청 많이 일어났을 때가 진성여왕 때네요.
원종, 애노에난, 적구적에난 요런 때고요. 사실 진성여왕은 자기의 작은아버지였던 각각 위용에게 3대목을 편찬하게 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살펴봤었고요. 1번 보시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했다. 이거는 신라는 맞는데 신라 상대의 진흥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차 등의 순교기를 물교가 아니라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데 불교를 공인한 거는 신라의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흥왕에서 법자가 첫 번째 율령, 율령이라고 쓰지 말고 법이라고 쓰죠. 아이고 엄청 크게 지워지네요. 법, 두 번째 뜻이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흥하겠다, 불교를 공인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김음도래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문왕이죠. 신라 중대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0번 이 나라에서는 골품을 따져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등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봤지만 등란은 육두품이죠. 육두품은 17관등 중 6관 등의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육두품이라고 하면 신라 말에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결탁했다.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면 틀려버립니다. 왜냐면 육두품은 신라시대 사람들인데 성리학이라는 거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여왔냐면 원나라 간섭기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인문이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유학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양이 아니야, 이건 성리학이야.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어쨌든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육두품이 아니라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입니다. 그쵸?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세웠던 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리학의 국가가 되는 거죠. 틀렸네요. 2번 화백회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진골귀족이 해당이 되겠죠.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경당은요 고구려의 교육기관입니다. 고구려는 수도와 지방에 교육기관을 두었는데 수도는 우리 소수리망 때에 설치됐던 태학이고요.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월 19일 화요일 문제입니다. 고대 문화 중요한 내용이네요. 원효가 화엄일승법궤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내용만 빼면 원효가 불교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맞지만 화엄일승법궤도는 원효가 아니라 의상의 업적이 됩니다. 틀렸네요. 소스리망이 태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 장려한 거 맞고요. 해초가 왕오천 축국적 쓴 것도 맞고요. 원성왕 때 독서선품과 설치해서 관리를 선발합니다. 너네 독서해. 그러면 3개 품으로 나눠서 관리 등용할 때 참고할게 이 내용이죠. 5번 백제 근초고왕 시기 놀이사치계가 일본의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내용 자체는 맞는데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이사치계는 근초고왕 시기가 아니라 6세기 성왕 시기에 해당합니다. 틀렸죠? X입니다. 6번 현세에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우리 관음신앙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었죠? 현세의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의상이고요. 참고로 나무아미타불 이거는 미래의 복을 구하는 신앙인데 이걸 주장했던 승려는 원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서 아미타 신앙 이렇게 불렀죠. 7번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 화쟁 사상에 대해서 10가지의 부문으로 나눠서 저술한 이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효. 도굴이 용이하다, 모듈인 천장구조를 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 도굴이 용이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겨보냐면 이렇게 방이 있을 때 이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리로 쑥 들어갈 수 있으면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도굴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천장을 이렇게 덮어서 천장을 막았다 이렇게 생긴 무덤이네요. 요 구조는 사실 모듈인 천장 구조는 고구려에서 나타나고 그걸 따라서 발해에서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도굴이 용이한 요러한 모양의 형태의 무덤은 굴식, 굴스타일 돌로 만든 방 무덤입니다. 요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도 나오고요. 백제도 나오고요. 신라도 나옵니다. 삼국의 후반기에 유행했던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의 고분 양식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벽돌무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양식이 아니라 중국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나에서 귀국한 다음에 진선여왕한테 개혁안을 올렸던 사람은 최치원이라는 육두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11번 문제 11번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가 곧 일체이며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이 있는 것이고 지금 모든 내용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존재가 상호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쓸까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 내용은 의상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료를 보지 않고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 버리면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2번. 간은 설총을 나온 이후 속은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한테 지금 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설총의 아빠면 우리 원효 끝났죠. 자,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목걸이를 넣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관을 넣고요. 껴목걸이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하고 목곽을 짠답니다. 이렇게 나무 덧너를 짜고 그 위에 돌을 얹는데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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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엄청 거대한 무덤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라 초기에 유행하는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네요. 네.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표현하죠. 덧널이 있고 그 다음에 돌무지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봉분이 쌓여 있습니다. 신라 초창기 무덤입니다. 대표적으로 참마총, 황난대총 등등등이 있네요. 이 나라는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학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석이라는 역사책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네요. 백제 근초고원 시기에 석이라는 역사책이 편찬됐습니다. 넘어오셔서 15번 가시죠. 우와, 이 석탑은 최근에 보수가 완료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보시면 석탑은 석탑인데요. 양식이 조금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목탑을 만들던 때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목탑을 양식을 그대로 쓴 양식의 석탑이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자, 16번 보시면 이거는 승탑입니다. 승탑인데요.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탑이 만들어진 거죠. 이 승탑은 뭐가 유행하면서 등장했냐면 선종불교가 유행하면서 승려들이 나도 불태워봐. 나도 사리가 나온다. 그래서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 하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번 이렇게 벽돌집처럼 생긴 거. 자, 이건 어느 나라 거였냐면 발해 영광탑이었네요. 좋습니다. 18번. 지금 여기 보시면 신문화쟁론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고요. 원효하면 아미타신앙 가야죠. 2번. 화엄종 들고 들어온 사람은 우리 의상이었고요. 관음신앙도 의상이죠. 원효는 아미타신앙, 왕후촌 축국전은 해초입니다. 틀렸네요. 도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산천숭배의 불로상생, 그쵸, 신선이 되기를 원하는 거. 1번이 정답이고요. 실천과 수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종불교를 떠올립니다. 산수의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우리 풍수지리 보셔야죠. 고구려의 태아, 우리 교육기관은 무조건 다 뭘 가르친다? 유학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20번 밑줄친 이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솔빈부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경 15부 62주에서 지금 15부 62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5부 솔빈부 이 나라 어디냐면 발해네요. 1번 유기 신집 이거 언제입니까? 고구려의 영양왕식입니다. 발해가 아니죠? 독서상품가라고 하면 통일신라 원성왕. 주자간 발해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왕인이라고 하면 백제의 근초고왕 시기에
건너갔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10월 20일 수요일 후삼국 통일 과정부터 고려 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에 후백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려가 처음에 건국되고 나서 이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될 텐데 초창기에는요 후백제랑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우리 견훤이랑 싸웠던 전투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공산전투. 이때 견훤과 태조 왕건이 싸웠는데 이때 누가 승리했냐면 견훤이 이겼고 태조 왕건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뒤에 고창 전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견훤이 패배하고 나중엔 태조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뒤에 이 견훤이 태조한테 귀순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아버지를 금산사에다 가둬놨었죠. 태조 왕건한테 와서 귀순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태조 왕건은 견제하기 위해서 기인제도, 사신간제도를 실시했네요. 맞는 말이고요. 광종은 자비청왕의 사색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비청왕은 어느 나라의 공복 색깔이냐면 신라고요. 우리 광종이라고 하면 자, 단, 비, 녹 4개의 색깔로 공복을 개정했다. 만약 이렇게만 나오면 가능하지만 자비청왕은 절대 안 됩니다. X입니다. 광종은 물가조절기구인 상평천에 설치했다. 어느 왕입니까? 성종이네요. 틀렸고요. 고려우도에는 안찰사. 네, 그때 양계에는 관찰사가 아니라 병마사를 파견해야죠. 참고로 관찰사는 조선의 팔도에 해당합니다. X.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뭐가 있었냐면 향, 부곡, 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주로 농민들, 여기는 수공업자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차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죠. 국자감에 못 들어가고요. 과거응시도 불가능하던 엄청 차별받는 지역입니다. 광종은 누구의 건의를 받들어 무슨 제도를 도입했냐면 중국에서 건너왔던 쌍기의 건의를 받들어서 우리나라도 시험을 보고 사람을 뽑는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태조 왕건은 평양을 너무 중시 여깁니다. 왜냐면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던 평양은 너무 중요하대요. 이것을 그래서 서경으로 삼습니다. 고려는 재신과 추밀이 하여 모여 회의하는 제추회의가 있는데 그 귀족회의 기구로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도병마사와 법을 제정하는 식목도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어느 왕은 어느 나라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군을 설치했다. 여러분 관군하면 제가 꼭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거였고 정종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달라라고 말씀드렸네요. 11번 연등이와 팔간을 가감하지 말고 시행하라. 그리고 도선이 세울 곳에 개창했으니 풍수지리도 나는 너무 좋아한다. 불교도 좋아하고 풍수지리도 좋아하고 이 왕은 누굽니까? 태조왕건이고요. 태조왕건이 남은 저 유는 훈요 10조가 되겠습니다. 노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살펴 분별하랍니다. 노비가 원래 일반 백성이라면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 사람은 광종이고 관련 제도는 노비 만건법이 되죠. 태조 18년에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했답니다. 그래서 신라국을 없앴대요. 우리는 그 김부를 경순왕이라고 표현하죠. 그를 경주에 무엇으로 임명했다? 네, 사신관으로 처음으로 임명됐다라고 했네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오늘 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유교다.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해달라라고 하며 건의를 올렸던 최승로고요. 이게 우리는 시무 28조라고 봅니다. 넘어오셔서 15번 보시죠. 태조 원년 포정전에서 어찌기 하여 국호를 고려라고 하여 연호를 고쳐 천수라고 하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락 광개토대왕. 그쵸?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건원 법흥왕이요. 그 다음에 발해에서 누굽니까? 대조영 천통. 그 다음에 무왕 인안. 아까에서 문제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왕은 대흥이었죠. 자, 고려에서 광종은 광덕, 준풍 요런 연호였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16번. 내 감이 이제 완산을 도읍하여. 힌트. 의자왕의 묵은 분함을 씻지 않겠느냐. 의자왕이라고 하면 우리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뭔가 분노를 내가 씻어주겠다라는 거고 후백제 왕을 자칭했답니다. 누굽니까? 견훤이네요. 자,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했다라고 나오면 끝났죠. 성종이고. 18번 가겠습니다.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본표에 밝히도록 명령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고려의 광종이네요. 1번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건 성종이고요. 오도와 양계로 나눴다. 또는 오도, 양계, 경계로 나눴다. 이거가 현종이죠. 광덕준품 맞네요. 광덕준품 광종 과거제 광종 광덕준품 광종 다 외우셨죠? 네. 광군 30만 누굽니까? 정종 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9번 지금 보시면 제일 핵심은 여기입니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본받지 말라. 요거를 정리하면 거란 배척 누구야? 태조왕건입니다. 1번 보시면 의창. 여러분 원래 태조왕건 때 흑창이 있었는데 이거를 의창으로 바꿨던 거는 성종이죠.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든 문헌공도 또는 구제학당 요게 너무 잘 나가자 이런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립학교 12개가 엄청 잘 나갔답니다. 등등등 사립학교 12개. 그러자 국가에서 관악진흥책을 내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의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인 양형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적포도 있습니다. 이거 숙종 때죠? 이 내용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어쨌든 정답은 아니고 3번 혼인정책, 사성정책 하면 태조 왕건이죠? 정답이네요. 최승룡의 시문 28조 받아들였다 하면 성종이고요. 자, 20번. 지금 보시면 6위라고 하는데 6위 뒤에 2군이 있네요. 아, 고려네. 고려 2군 6위 중앙군이죠. 그럼 이 나라의 지방통치제도라고 하면 5경 15부 62조는 발해니까 틀렸고요. 구주소경이라고 하면 통일신라. 주영과 속현 모두의 지방관이 파견됐으면 그건 조선이고 고려는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지방관이 없어서 지방관이 있는 주현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려는 국경지대의 양계 설치에 병마사 파견 요게 정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10월 21일 목요일 고려 전기대관계 보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 강동육 획득 맞죠? 숙종은 거란을 적대시하여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복을 매달아 굶겨주겠다. 아, 이거 숙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라를 세웠던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은식이 묘청의 난을 제1대사건이라 평가했다? 틀렸죠. 박은식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때 신채호라는 분이 평가했습니다. 고려는 여진의 침입으로 인해 초조대상경을 조판한 게 아니라 여진이 아닌 거란이죠. 근데 이후에 몽골의 침입으로 몽골 침입 때 소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여진은 금을 건국하고 고려의 사대를 요구하자 이자겸 일파가 이를 수용했다. 그쵸? 이자겸이 누구길래? 문벌귀족이었는데 너무 잘 나가서 사대 요구를 수용하니 많이 했네요. 6번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쵸. 강동육조 획득한 다음에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비사상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숙종 때의 여진 정벌을 위해서 누구의 건의? 윤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별무반을 편성했다. 같이 기억하셔야죠.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한마떼고 우리 그 당시의 왕 현종입니다. 목종 뒤에 나왔던 현종이 나주로 피난했는데 이 나주가 우리 처음에 태조 왕건한테 그 견훤이 기순했던 나주가 되겠습니다. 별무반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말탄병사가 필요해서 신기군, 말 없는 자는 신보군, 그리고 마귀에 저항하는 항마군으로 구성됐다. 알고 계시죠? 10번 문벌귀족은 정치적 혜택인 음서를 받습니다. 우리 아빠가 높은 관직이라서 나는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인 공음전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둘 다 음자를 보고 아, 조상의 음덕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1. 거란이 튼튼하다라는 걸 보고선 걔네도 어떻게 땅을 떼어줘 주겠습니까? 우리나라한테 거란이 땅 내놔라! 막 이러면서 들어왔던 때가 바로 1차 침입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서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12. 금나라를 윗나라로 대우하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의논하게 하자 모두 다 싫다 그랬는데 이 사람과 척준경입니다. 춘이 아니라 척준경만이 찬성하고 나섰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자겸이네요. 이자겸의 4대 요구 수용. 황수첨이 가와 정지상의 등에 따라 칭제 건헌할 것을 주장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대위라고 하고 칭제 건헌하여 연호를 천계라고 하였다. 천견충이군 서경화정으로 난을 일으켰던 이 사람은 묘청이네요. 인종식이죠. 14번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지를 포위했다.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어 성문을 굳게 지켰다. 가가 지금 강조의 그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네요. 이 나라는 거란이고요. 이걸 우리는 거란의 2차 침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습니다. 넘어와서 15번. 이 싸움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했다.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 자, 이거 누굽니까? 신채호라는 분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태조 25년 어디가 낙타를 줬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만부교에다가 매달아서 굶겨 죽였죠? 가국간 거란이고요. 만부교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을묘년에 서경이 반역을 계획하므로 제가 그 명령을 정벌하러 나갔다. 지금 그 인종 때에 서경이 뒤집어 엎었던 거는 묘청의 난밖에 없고 그걸 진압한 신이라고 하면 김부식이란 사람이죠. 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초조쌍경 조판 이렇게 돼 있고 금나라 건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눠봅시다. 윤관 여진정벌이라고 하면 이건 여진, 금나라 건국도 여진이죠. 디귿과 니은 보겠습니다. 둘 다 거란 치익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 거란 침입기 때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가고 2차 침입 때 그리고 나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 다 끝나면 여진이 나오는데 윤관이 먼저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그걸 다시 반환해 줬더니만 걔네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금나라를 건국하고 사대를 요구하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야 되겠네요. 디귿, 니은, 기억,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이자겸 척준경 이렇게 되어 있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왕때냐면 인종식이네요. 여러분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니까 인종은 고려 전기죠. 틀렸고요. 최문헌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득된 거 1377 고려 거의 망하기 직전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을 제거했답니다. 요게 목종 시기에 일어나서 이게 목종이 죽고 현종이 왕이 되자 현종 시기에 2차 거란의 침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틀렸죠. 한참 뒤에 인종 때에 해당합니다. 묘청이 풍수지리를 근거로 천도를 주장했다. 네, 이때 왕이 인종이고 이때 김부식한테 진압을 명령했었죠. 20번 가겠습니다. 강감찬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양규의 활약은 2차 때니까 이미 틀렸고요. 그 전이고요. 거란장수 소손영이 대군을 이기고 침입한 거 1차 침입되죠. 이전이고요.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이거는 이 사건 뒤의 내용은 맞는데 이거는 거의 고려 끝자락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직후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네, 그래서 거란의 침입의 결과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월 20일 금요일 고려후기 대외관계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최충훈이 몽골에 침입된 거에서 강화도를 천도했냐? 틀렸죠. 이거는 최충원이 아니라 그의 아들 최우입니다. 별무반,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갔다. 이 뒤의 내용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별무반이 아니라 우리는 저거를 삼별초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정중부가 도방을 처음 설치했느냐? 아니죠. 정중부를 제거하고 이제 올라왔던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까봐 본인의 사병 조직인 도방이라는 걸 만든 거죠. X입니다. 충렬왕이 만권당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의 아들 충선왕이 만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원나라학자들과 열심히 교류했던 사람이 이재현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했습니다. 맞죠? 정동행성은 우리나라의 내정간섭기구로 변질됐었는데 그거를 폐지했습니다. 6번 친원적 도평의사사 누굽니까? 권문세족이네요. 김삼위와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다. 온갖 고려시대의 봉기들은 다 일단은 무신직공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짱이 이민이었죠. 어느 시기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됐다? 원나라 간섭기의 충렬왕 시기고요. 어느 국가 침입시기 대장경이 소실되어서 다시 만들었다. 자, 그러면 거란의 침입으로 만들어졌던 그 초도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고 그래서 다시 만든 게 팔만대장경, 같은 말로 제조대장경 이렇게 표현하죠. 정방 폐지를 시도했고 살인물을 설치했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한 거는 충선왕이네요. 넘어와서 살리타, 처인성 공격, 김윤우라고 하면 몽골의 2차 침입입니다. 그쵸? 쓰면 되겠네요. 지금 출사하는 일은 4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4가지의 불가한 이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도 별로고 여름철에 군사 동원하는 것도 별로고 하여튼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동정벌에 반대했던 이성계입니다. 근데 결국은 요동정벌에 갔다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13번 동북명병나사 누굽니까? 김보당. 서경유수, 조이총 이런 반란은 다 무신난이었죠. 무신이 싫다 이러면서 뒤집어 엎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15번 이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단 지도에 천리장성 그려져 있으면 고려라고 했었고 여기 보시면 김삼이와 효신 그리고 망이 망소이 그 다음에 개경의 만적 이런 애들이 있네요. 이건 고려 무신집권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고려는 봉기 일어났다라고 하면 무신집권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쌍성총관부를 되찾으면서 위에 영토를 더 확장했던 이 왕은 고려시대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지금 선덕여왕 당시에 신라시대에 세웠던 황룡사 구축목탑인데요. 이게 누구의 침입으로 소실되냐면 원나라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좋습니다. 18번 다음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사건들이다.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돼 있는데 여러분 박서가 귀주성에서 전투했을 때가 1차 침입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일단은 강화도로 천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 사이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살리타를 사살하죠. 이게 김윤우 장군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리을 요렇게만 해도 사실은 정답이 풀리죠. 요거네요. 대장도감. 나중에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1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과 호복을 했더니 이현종이 말하길래 그거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왕이 기뻐했다 라고 하면 이 왕은 누가 되냐면 원나라 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고려 후기의 공민왕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 기철이 숙청되었다. 그쵸? 이게 원나라 간섭기에서 벗어나려는 공민왕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원나라 간섭기가 지나면서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치는 건 원나라 간섭기보다 이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정중부가 정변을 일으켰다. 한참 전이겠죠. 무신집권기. 4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이건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노비가 되니까 이것도 무신집권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20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요합니다. 선왕에 맏아들이면서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랍니다. 그럼 이 선왕이 누굴까요? 충렬왕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충선왕이죠.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랑 결혼했지만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선왕이 무비를 제거해버렸죠. 그래서 부자 사이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막 이런 내용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충선왕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정치도감을 두었다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찰리변이도감이나 정도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제일 메인으로 알아야 되는 충렬왕, 충선왕에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업적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거는 정확하게는 충무광의 업적입니다. 근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한 거는 충렬왕이죠. 아버지. 망건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교류에 힘썼다. 그쵸? 이거를 설치한 게 충선왕이라 정답은 3번이고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사람은 위에 지도에서도 봤지만 공민왕에 해당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월 3주차 데일리 테스트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곧 10월 4주차 데일리 테스트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희 카페에서 다음에 들어오시면 저희 한지호 한국사 카페가 있습니다. 한지호 한국사 카페에다가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어떻게 풀었는지 인증도 해주시고 모르는 내용이 또 뭐였는지 내가 이번 주에는 뭘 열심히 했는지를 좀 적어서 자신의 반성하는 하루에 내가 이 정도를 했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은 하루를 반성하면서 올려주시고요. 아침에 올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러한 걸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런 데일리 테스트도 있지만 저희 플래너도 있습니다. 플래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인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학습 진도 상황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10월 4주차 데일리 테스트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